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서 엄청난 협박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폭주 앞에 멈춰선 사법시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과 관련한 모든 재판들이 지금 다 멈춰서 버렸어요. 사법시계가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탄핵 때도 보면은 이재명 사법시계는 그때는 이재명 시계가 너무 늦게 갔어요. 윤석열 시계는 윤석열 탄핵 시계는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달리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냥 아예 이재명 사법시계는 멈춰 서버렸네요. 진짜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저 독일 나치 히틀러 나치 당이 될 수도 있고 김정은 김일성 저 노동당보다 더 못지않은 그런 당이 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사법시계가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우선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으로 내려놨는데 서울고법에서 대선으로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 뭐 18일 날로 당초 이달 15일 날 하기로 했는데 6월 18일 날로 연기해버렸어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대장동도 뭐 원래 24일 날 뭐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건 뭐 참석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24일로 또 밀어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위증교사 공판 이것도 뭐 지금 곧바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추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얼버무렸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교사라는 것은 지난해 11월 25일인가 1심 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준비기일만 6개월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이재명 측에서 여러 가지 재판 지연 전술을 또 썼고 뭐 재판부도 받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20일 날 첫 재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재판을 하고 나면 워낙 뭐 이 사건은 단순하기 때문에 6월 3일 날 대선일 아닙니까? 그날 결심 공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지금 밀어버렸고 그것도 날짜도 또 안 정했네요. 우리나라 사법시계가 추 지정한다. 진짜 사법시계가 이재명 앞에서만 가면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대법에서. 그렇죠. 그래서 파기환송심이면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수도.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 탄핵한다고 하고 또 국회 청문회 부른대요. 또 지금 14일 날 부른다고 합니다. 그거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아니 잘못을 이재명 유죄 때린 게 죄인가요? 아니, 신속하게 재판을 하라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재명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그런 행위 부분도 다 빼고 다만 이제 이재명을 무죄 때리는 거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법을 바꾼다잖아요. 대통령 되면 다 재판 중지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재판만 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재판을 하기도 전에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하면은 왜 재판을 합니까?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큰일 났습니다. 이 자유당 때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는 김병로라는 대법원장 지금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할아버지죠. 그런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거든요. 이승만은 독재에 아주 단호하게 자르고 끝나고 나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또 경무대 불러서 서로 또 같이 악수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존중을 하고 존경을 했죠.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판결 하나가 했다고 저렇게 청문회하고 탄핵한다고 하고 전국의 좌파 판사들 또 일어서고 이런 게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이용우 전 대법관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 대법원장을 저렇게 탄핵 청문회까지 부르는 거는 대법 판결을 제2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한 사람들의 정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길 때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 하고 지고 나니까 사법 쿠데타다 하니 그러면은 아예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전부터 무슨 문제를 제기를 해야 했을 텐데 그때는 자기들이 다 무죄 확정이다. 박지원 같은 사람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상고 기각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다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니까 그때부터 사법구태타령해갖고 이것은 겁박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협박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협박죄예요. 협박죄. 그렇죠. 민주주의가 아니죠. 네. 특히 백현동의 그 옹벽 아파트 진 거, 이거는 공사 때부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네. 종상향을 4단계나 해가지고 수천억 이익을 특혜를 보게 한 거를, 이런 거를 국토부 압박으로 할 수 없이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를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를 처벌 안 하면 어떤 걸 처벌하죠? 저는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가 진짜 이런 데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빨리 발 못 붙이게 하고 저런 사람을 감옥에 빨리빨리 넣어야지 이 땅에 정의가 사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을 만약에 대통령 세운다면 우리나라가 정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도둑놈의 나라가 되고 사기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사법부를 신뢰한다 하면서도 우리한테 총구를 난사하는 그런 행위는 막아야지요 하면서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는 10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렇죠. 좌표 찍기 하는 거죠. 자꾸 슬슬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14일 헌정사상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정청래가 청문회를 하겠다는데 뭐 청문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여기는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또 갈 수도 없어요. 네.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가서 공개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받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권 분립사에서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대법원장을 혼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면 또 탄핵이 되는 거예요. 퇴조 직무가 중지되죠.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이 폭거가 지금 아직 이 마각 발톱만 조금 보인 거예요. 만약에 6월 3일 날 이재명이가 정말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런 게 마각이 아니라 몸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이 나라는 악마의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남미나 저 아프리카 뭐 이런 데도 못 당할 정도의 독재 국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경태 뭐 이런 사람들 대법관 수를 30명, 100명으로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들 좌파들 쫙 넣자는 거죠. 민변, 또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그 사람들 전부 대법관 시켜가지고 완전히 사법부를 그렇죠. 자기들 하부 기관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방송법 개정도 자꾸 그거잖아요. 네. 예? 방송사, KBS, MBC 이런 데를 이사들을 그냥 왕창 늘려가지고 좌파 그 시민단체 사람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방송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이렇게 휘둘리면은 안 되죠. 그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했던 일들 아닙니까? 20명인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려갖고 완전히 자기 쪽 사람들로 채워버렸고,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도 11명을 15명으로 넣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대법관 수를 왕창 늘려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 그래갖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정권에서는 친정부적인 그런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 대법원을 장악하다 보니까 정부에 반하는 판결을 단 하나도 내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가 저울이 고장나면은 이 나라는 저울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다못해 상거래, 물건을 팔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죠. 저울이 없으면. 그것처럼 사법부가 무너지면은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하는 겁니다. 사회에 소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블랙리스트 판사 그 사건은 또 뭐 재판거래 했다 해갖고 결국 뭐 임기가 다 돼서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만 쫓아내가지고 결국은 사법파동으로 사법농단이라 해갖고 구속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은 판사들이 200여 명이 검사 앞에 불려가갖고 수사를 받고 그런 사법 뭐 파국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는 6년입니다만은 70세까지 네. 하게 되니까 2027년 6월까지 네. 아마 대법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6월 3일 네. 대통령 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려고 지금부터 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보 좌파 판사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란 거 아닙니까? 그걸 또 26일 열어가지고 자기 수장을 욕하는 뭐 무슨 성명을 채택한다, 뭘 유감 표명을 하도록 한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퇴 압력을 가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그 주장한다. 법관의 그 주력 멤버가 그 좌파들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뭐 이런 데 출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로 몰고 가는 거죠. 양승태 몰아낼 때도 이 사람들이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대동 때 중국에서 했던 홍위병들 역할을 홍위병들이죠. 홍위병 하는 거죠. 몇 홍위병 명이 판사들. 떠들고 아 그거 일리가 있다. 또 그래서 또 그 우에서 받아들이고 또 탄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각본의 하나라고 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선거 출마한 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정말 민주주의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이 참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강직하고 꼿꼿한 판사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 가지고는 사법부를 손아귀에 집어넣을 수 없다. 손아귀에 쥐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동원해서 쫓아내야 하는데 그게 이 좌파들이 늘 해오던 수법이에요.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도 그 노조라든가 또 좌파 이런 사람들 동원해갖고 꽹과리 치고 뭘 그냥 난리 법석을 해갖고 공공기관장들 뭐 언론사 사장들 다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똑같아요. 이번에도 법원노조 나서고 전국 법관 대표회 나서고 아주 어른 수법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에 좀 공직선거법 같은 것도 대법원장 돼서 조금 더 서둘렀으면 싶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고법이나 지방법원 개입을 안 하고 너무 늦어졌는데 마지막에 그거 조금 서둘렀다고 당연히 정의의 실현이죠. 633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꼭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킨 거를 그거 서둘렀다고 그래서 저렇게 탄핵하고 몰고 가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12일 날 선고가 지금 저희들이 녹화하는 중에는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혜경 2심 재판이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네. 이른바 법화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대선으로 미루라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또 주장하고 나섰대요. 아니 이재명 마누라 선거까지 늦추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 2021년 8월에 그 대선 전이죠. 대선이 2022년 3월이니까 대선 한 7개월 전에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가 그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식사를 했어요. 이거를 법인카드 유용한 거니까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로 해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겁니다. 지난 1심 때는 150만 원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죠. 근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참 해도 넘어간다는 말이 이런 때 그렇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마누라까지 재판을 연결하고 나서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진짜 자칫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재명 공화국 되는 거죠. 이재명 그 황제가 등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났다. 정말 민심이 그 명나라 말에 고연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천하 흥망에는 필부도 책임이 있다. 유책 필부라고 그랬죠. 필부 유책이라고 평범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평범한 유권자들이 정말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22년 대선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을 48.56%가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0.73%로 그나마 이겼는데 이번에도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독재 국가의 구렁텅이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네. 참 국민의힘은 표찍으로 갈 마음이 뚝 떨어질 정도로 저렇게 정말 시궁창 싸움을 벌인 결과 뭐 김문수 후보가 네. 다시 제자리를 찾기는 했습니다만은 돌아선 민심이 얼마나 네. 다시 되돌아올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